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고민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답안지 베끼지 않게 하는 거였죠. 문제집 풀면서 답을 몰래 보는 아이 혼내고 답안지 뺏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수학 문제 사진을 찍는 그 순간 AI가 문제풀이까지 다 해주는 시대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교육부가 AI 활용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라는 방향이죠. 생기부에도 AI 활용 내역이 기록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AI 마음껏 써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두 갈래 길이 갈리게 되거든요. 지난 16년간 센터큐가 우수한 대학 입시를 만들어냈던 결과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AI 시대에도 그 원칙은 더더욱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보낸 부모님들의 세 가지 대화, 아이를 AI 시대에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바로 그 세 가지 대화의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시대의 답안지 베끼기와 지금 학생들이 AI에 의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겉으론 비슷해도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답안지는 최소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대조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AI는 과정을 없앱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내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읽을 가능성도 낮아지죠. 그럼에도 AI는 엄청난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수행평가와 생기부에서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최종 결과물은 본인 힘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즉 AI를 쓸 줄 아는 학생이 유리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AI를 정말 잘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정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지금 늘어나는 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명륜대를 갈 수 있고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아이의 유형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모님의 대화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고력 때문입니다. 사고력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능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지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화 능력입니다. AI가 답을 쭉 다 정리해주면 머릿속에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지도를 그리려던 노력은 멈추게 되죠. 저희가 16년간 우수한 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집중하기. 답을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설명하기. 말로 풀어낼 수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개념이 섞여도 풀어낼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거죠. 근데 AI는 이 세 단계를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조금만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시험을 맞닥뜨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한 수행평가는 좋은 등급이 나오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또는 정말로 중요한 시험에서는 등급이 떨어지는 현상은 바로 이 때문에 비롯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바라는 방향성은요, 기초 교과목 지식이 아주 단단한 학생입니다. 머릿속에 체계화된 지식이 없으면 AI 답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AI 시대일수록 스스로 체계화된 지식의 기반이 정말 중요한 진짜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아이가 생기부에서도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에 나가서도 훨씬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단계를 건너뛰지 않게 하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모님들이 하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죠. 야, 너 이거 AI 또 써서 문제 풀 거야? 너 AI 쓰면 머리 나빠져. 아, 엄마가 모르는 거야. AI 쓰라고 했어. 자녀는 속으로 비웃죠. 너 이거 자꾸 AI 쓰고 그러면 핸드폰 압수야. 핸드폰 그만 봐. 라고 하면 아이는 마치 예전에 답안지를 숨기듯 핸드폰을 숨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실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사춘기 자녀는 AI를 숨기고 더 쓰고 싶게 되죠. 근데 서울대, 우수대학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아, 너 요즘 숙제 금방 끝내던데 어떻게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엄마도 좀 알고 싶은데? 이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서 아이가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이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거는 혼내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너의 방법을 좀 알려줘 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녀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춘기 자녀는 내가 이거 좀 알아. 나 요새 이런 방법 알아냈거든?
하고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싶어지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 아이가 AI를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수한 접근은 무엇일까요? 엄마도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써봤는데 와 진짜 편하더라. 근데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 모르는 거 물어보고 나서 그 과정을 적용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의 흐름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 살짝 찜찜함을 느끼죠. 왜냐면 내가 문제를 안 풀었는데 문제가 다 풀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엄마가 먼저 언어화해주면 스스로 이거를 계속 너무 의존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화 전까지 아이는 AI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라는 이분법만 있지만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이의 머릿속에 AI를 어떻게 써야 될까 라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우수한 대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AI를 완전 금지하는 것도 시대에 안 맞고 다 맡기는 것도 너한테 손해야. 잘 모르겠지만 너가 어떻게 쓰면 실력이 진짜 늘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상의해보고 같이 기준을 정해보자. 부모님이 규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규칙을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정하고 아이도 수긍한 규칙은 금방 깨지진 않습니다. 부모님이 강요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우수한 대화의 세 가지 방법을 잘 적용할 때 잘 쓰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끝내면 그냥 엄마가 또 잔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구조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 바로 구조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조 설계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구역 분리입니다. AI를 허용하는 숙제와 스스로 풀어야 되는 숙제를 사전에 구분해 놔야 됩니다. 두 번째, 물리적 차단입니다. 스스로 풀어야 되는 과제에는 폰은 절대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실에 내놓던가 아예 볼 수 없는 공간에 둬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재구성 훈련입니다. AI를 이용해 한 숙제라고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요약, 반박, 설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엄청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AI 답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과정을 검토하고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가 쌓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해서 문제를 풀 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지만 분명 옵니다. 이걸 저희는 생산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우수한 인재가 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생산적 쾌락의 과정입니다. AI 시대에도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저희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 의존해서는 이 생산적 쾌락을 제대로 가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AI 안 쓸 수 없어요. 모든 기업들도 AI를 제대로 쓰는 인재를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AI에 의존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사고력을 높이게끔 만드는가. 이 차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모님의 대화에 있습니다. 세 가지 대화의 방법과 세 가지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판단 보류, 감정 탐색, 규칙 이양, 그리고 구역 분리, 물리적 차단, 재구성 훈련. 이렇게 대화의 방법과 구조 설계가 만나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AI는 이제 저희가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교육부도 그리고 모든 기업들도 이 대세 위에 올라탔습니다. 부모와 교육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대세를 막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그 위에서 제대로 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3개월 뒤 자녀의 눈빛이 바뀔 것이고요. 6개월 뒤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16년간 수천 명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좋은 방법이 부모님들이 못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미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기질과 성향상 아이와 정말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집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센터큐에 바로 연락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화법 억지로 하실수록 상황이 악화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직접 꼭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요 두 가지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전달해주세요. 질문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수학 숙제 정말 빨리 끝냈구나. 자녀가 반발하더라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선 그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 것만 인지시켜도 됩니다. 두 번째,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 센터큐가 부모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회복 가능성은 어릴수록 훨씬 큽니다. 중3보단 중1이 낫고 고2보단 중2가 나은 거죠.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개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운 건 부모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사춘기 시기가 부모님 말 잘 안 듣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부모님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큐에 상담 문의해주세요. 다음 편은 더더욱 의미 있는 주제로 부모님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되니 저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춘기 자녀 교육 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